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비과학적 양의학 시리즈의 51번째 내용으로서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채팅이 가능하고 이메일도 전화도 트위터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스티픈 호킹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죠.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은 줄여서 ALS라고 하기도 하고 루 게릭이라고도 하지요. 루 게릭도 양방 체질론 그리고 상한론에게는 대책이 없는 질환이나 정통사암침으로서 매우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치료를 할 때마다 환자의 증상이 좋아져야 합니다. 루 게릭에 관한 치료 방법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한론과 체질론은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표본 숫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상한론, 체질론 조사 다니시면 후회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은 루 게릭이라고도 하는데 루 게릭은 사람 이름이죠. 헨리 루이스 게릭 또는 헨리 루 게릭이라고 하는데 미국 프로야구 선수죠. 그래서 1939년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으로 은퇴했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이 질병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유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유전에 관해서 또는 가족력에 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참 어리석은 것이죠. 만약에 유전이라든가 가족력이 해당이 된다면은 1939년 이전에서도 1800년대, 500년대, 600년대에서도 계속 발견이 되었었어야지 정상이죠. 또는 변경된 또는 변이된 돌연변이죠. 유전자가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후천적으로 생겼을 것이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내용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질병 백과에서 한번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쭉 보면요. 퇴행성 신경질환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입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루 게릭뿐만이 아니고 현대의학에서는 양의학에서는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죠. 대뇌 및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운동신경원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원인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죠. 양의학에서는 당연히 한의 공부를 하거나 또는 한의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의사들도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죠. 바이러스, 대사성, 감염성,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중금속 축적설, 면역성, 그리고 특별한 생활 사건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죠. 극히 드물게는 부모로부터 유전된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된 것이 아니고 같은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답답하지요. 증상은 근력 약화 및 근위축이 특징이며 사지의 근력 약화와 근위축, 사지마비, 언어장애, 호흡기능 저하로
말미암아 수년 내에 사망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증상이 진행 양상은 팔과 다리의 경련 또는 힘이 빠져서 자주 넘어지게 되고 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되어 의사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말기에는 삼킴 기능 장애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게 되어 살해에 쉽게 걸리게 되고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원칙적으로는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유일하게 손상받음으로 감각장애, 방광기능장애, 지적기능장애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증상들은 간이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지요. 진단, 루게릭병을 확진하기 위한 특정 검사는 없습니다. 전기 생리학적 검사와 조직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비슷한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뇌척수액 검사와 근조직 검사, 엑스레이, MRI,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다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고 환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요. 이런 검사를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양의사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생체 실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직 병리학적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조직 검사죠. 쉽게 근육을 뜯어낸다는 얘기인데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근육에 문제 생긴 사람을 거기다가 또 근육을 뜯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간을 더 약하게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어리석은 환자들은 양의사가 하자고 하면은 혹시라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어서 끌려다니게 되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양의사들은 비인간적으로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뜯어먹게 되는 것이죠. 경과 합병증. 초기 증상이 손발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한 경우와 어눌한 말투, 삼킴, 곤란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의 경우 병의 진행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나 병이 진행되게 되면 양쪽 증상 모두 나타나서 전신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되고 또 루게릭병 환자의 50%가 3, 4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숨을 쉬거나 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는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간이 건강해야지 눈을 깜빡거릴 수가 있게 됩니다. 치료. 특정 치료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대증적 요법으로 근력 약화 방지, 영양요법, 통증관리, 호흡재활, 언어재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됩니다. 그만큼 근육을 또는 간을 혹사를 시키기 때문에 명을 재촉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물치료 전혀 없습니다. 릴루텍정 또는 릴루졸이라고 하는 약을 병의 진행을 늦추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화학물질은 엄청난 부작용이 또 쫓아오죠. 간을 더
심각하게 빨리 손상을 시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치료 화학 물질이 어떤 게 있는가를 가서 보게 되면요. 몇 개 없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큼 대책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 중에서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부작용의 내용들이죠.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간을 해친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글 번역기를 쓴다든가 번역기를 써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릴루텍정이라고 해서 다음 의약품 사전에 가서 보게 되면 쭉 내려가서 볼게요. 간 기능 부전이 있거나 기억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주의를 요하거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성분의 수치가 정상적인 범위라고 하더라도 간 기능이 좋다 또는 간이 건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은 당연히 간을 해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오죠. 전에 간 질환이 없었던 환자에서도 혈청 수치가 증가한다. 이 증상은 투약 중단 7주 후에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운이 나쁘면 회복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호중구도 감소가 되죠. 여기서 4,000명 중에서 3명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누가 그 희생자가 될 것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전병이죠. 점쟁이. 간질성 폐질환. 그렇죠. 간의 문제죠. 이것도. 신중히 투여할 것. 간 기능 및 신부전 환자의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 뭐 주의를 요해봐야 방법이 없죠. 그냥 무조건 쓰고 봐야 되는 게 양의사들의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반응이 있고 발생 빈도 어쨌든 간에 이 화학물질은 간을 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안 됩니다. 돈만 뜯기고 몸은 급속하게 상하게 되고 부작용을 겪는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설령 부작용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작용을 느끼지 못할 정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릴루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정신과 질환 치료를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소변 못 가리고 그냥 쓰는 거죠. 여기 나오죠. 글루타메이트 조절제로 일부 개방 연구에서 범불안 장애에 효과적이었으나 아직 임상적 유용성은 분명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새로운 항경련제들은 기분장애에서는 분명한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고 있으나 불안장애에서 효과적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건 뭐
운명철학관에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것들을 루게릭 치료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치료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발생 가능한 원인 그리고 또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교맥진법을 이용해서 오장육부의 허실, 한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은 간의 열을 떨어뜨리는 간열격 또는 간승격 또는 대장정격에 행간사를 추가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맥이 정확하게 되면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또는 정확한 치료 방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환자에게 다른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증상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겠죠. 또 진맥 결과가 간실증 또는 간허증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꼭 그 방법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환자의 증상, 즉 문진을 우선해서 기준을 삼을 수도 있겠죠.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정통 사암 오행 침구학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게 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루게릭은 치료하면은 치료할 때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또는 주먹을 줄 수 있는 그런 악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바로 환자가 느낄 수 있게끔 증상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까지 거의 매일같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질환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쉽게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간질환이죠. 쉽게라고 하는 의미는 성공률을 뜻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의 100%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칫솔질도 힘들고 육교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1시간에 걸쳐서 겨우 올라가고 그러던 사람도 정상적으로 치료가 된 경우가 있죠. 어쨌든 간에 치료를 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그 치료 방법은 루게릭을 치료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해야 할 것이라고 나오죠. GMO 또는 GMO 포함 제품, GMO 사료를 써서 기름동물. 사실은 완전한 채식으로 돌아가야 되고 완전한 유기농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루게릭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시 채식으로 완전한 채식으로 바꿔야 된다. 양의사들은 단백질을 많이 보충하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동물로부터 섭취된 단백질은 효율도 나쁠 뿐만 아니라 세포 재생에도 악영향을 초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신 절대 맞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 옛날에는 좋았던 것이 지금은 독약으로 작용을 합니다. 대추, 인삼 종류, 계피, 마늘 등이요. 각종 양방치료와 검사를 다 하시면 안 됩니다. 혈액검사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방법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거의 모든 양의학적인 접근 방법들이 파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루게릭은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